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는 북한 신형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의 존 바이어 탄도미사일 전장지휘 통제체계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6일 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를 포함해 18개 표준 시간대의 상황을 C2BMC를 통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어 국장은 특히 C2BMC 체계의 구체적인 한반도 환경 적용을 묻는 VOA 질문에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Peninsula there, integrating, the THAADs that's there, the Patriots that's there.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just like for. 바이어 국장은 그러면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작된 2020 회계연도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의 목표는 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일본 타격용이 아니고 중국 외에 사거리에 포함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전쟁 발발 시 미군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국 내 군사기지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y can also complicate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 A lot of U.S. forces, if there was a war on the peninsula, a lot of U.S. forces would be coming in by aircraft. 윌리엄스 부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에 한국은 의존할 수 있지만 모든 미사일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매우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겨냥하는데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상당히 낮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공군 레이더 등 정보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을 거부하는 한국의 결정은 중국에 대한 양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최근 탄도미사일 탐지 기능을 갖춘 미국 특수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가 이어져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며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4일 미국 공군 특수정찰기 RC-135X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RC-135는 전 세계 3대밖에 없는 최첨단 특수정찰기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수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집중됐던 지난 7월과 8월 사이 모두 5차례 동해 상공을 비행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돼 감시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넨 미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안에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ill they do things to nudge the U.S.? Sure, they could do some more short-range tests, or they might do another submarine launch. 베넨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스스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한 만큼 그때까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같은 중대한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민간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활동을 분석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9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북한이 불법 선적 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최근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7일 한국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 41주년 기념식에서 미한 간 공유된 핵심 가치와 양국의 희생, 헌신이 현재의 강력한 미한 동맹을 만들었다며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합사는 그 어떤 적대 세력들도 패배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랜델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 폐기는 북한과 중국의 이익이 될 뿐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랜델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일 관계의 긴장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을 줄 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7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안보 측면에서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과 미한일 연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결정을 재고할 시간은 아직 있다며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각서로 지소미아를 대체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각서는 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한일 간 정보공유가 불가능해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안보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앞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한 동맹이 기존처럼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해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미한 양국 간 발전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7일 한국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석해 모범적인 미국과 한국의 사례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한 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아시아 지역에 중국 등 불투명한 관행을 가진 나라들이 많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는 이런 관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다음 주 한국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을 방문합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우선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을 만날 것이며 영내 국제 질서를 약화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루어져 그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인도 우주연구소를 해킹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의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시큐리티 브리게이드는 최근 몇 달 동안 5개 이상의 인도 정부 기관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인도 우주연구소 역시 그중에 하나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해킹은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가 담긴 이메일을 전송해 이들이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행정 연결망을 통해 전파되도록 설계됐으며 인도 5개 정부기관 핵심 관계자 13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이 전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우주연구소는 지난 9월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쏘아 올리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지난달 인도 은행과 인도 원자력 발전소 해킹에 이은 세 번째 북한 추정 해킹 피해 인도 정부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한국군이 납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합동조사 결과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들은 한국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